오늘은 지난 조선업 일부 영상에 이어서 조선산업 내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과 투자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이 조선업계에서는 LNG선과 조선업계 전체의 흐름을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LNG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평균적으로 2,3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올 한 해는 LNG선의 수주 대잔치였다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러한 한 해인데, 다수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조선사들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오히려 부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수주는 분명하게 잘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의 계약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이 온통 저가 수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역시도 이를 인지하고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NG선 한 척의 가격이 2,30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LNG선의 수주 계약한 가격을 보니까 2,000억 초반 수준이었고, 즉 수치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할인해서 저가의 수주를 하는 물량 공세를 펼쳤다라는 건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안해서 이걸 생각해보면 이 거래는 절대로 좋은 거래가 아닙니다. 남는 돈이 적은 계약이 그리 좋은 계약이 아니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예를 들어 보면 A라는 어떠한 기업의 목표 수주액이 2조 4천억 원이라고 칩시다. 이 중에 2천억 원으로 이 12척의 수주를 한 것과 3천억으로 8척을 수주했을 때 어느 방식의 마진이 더 높게 남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같은 2조 4천억 원의 수주이지만 배 한 척당 남길 수 있는 마진이 훨씬 클 수밖에 없겠죠. 즉 수주액 자체만 놓고 보면 똑같이 목표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계약으로 수주 목표를 채우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선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철강 후판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계속해서 마진율이 낮은 수주만 계약을 하게 된다면 조선사들의 이익률은 당분간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들어보셨다면 최근 언론에서 수주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등의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따라서 내가 조선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구매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목표 수주액을 넘겼거나 이 신규 계약을 단순하게 했다라는 기사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한 척당 얼마의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 원자재 가격 추이는 어떤지, 철강 후판의 가격은 어떠한지를 같이 잘 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직장이 있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크니컬한 이 기업의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원자재 가격이나 계약 공시 등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아야 하며, 이 전체 물동량에 대한 수요 측정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의 파업 등의 정치적 이슈 등도 같이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진해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무리하게 사업 확장했다가 파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생산 캐파를 늘린다라는 것 역시도 무조건 좋은 이슈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조선산업이 투자 매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번 이 업황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그 수의 시기가 절대로 짧지 않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제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조금이라도 추가 서칭을 해보신다면 훗날 투자를 하거나 대응을 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조선업계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장은 엄청나게 보수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천문학적인 돈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 주식시장, 이렇게 경제 파트 이런 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시는 일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에즈 운하에서 에버기브노라는 배가 좌초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상당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었죠. 이번에 이 에버기브노가 이 며칠간 멈춰서면서 이집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8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하며,
시간이 지나서 총 피해액을 추산해보니까 규모가 무려 1조 원이 넘게 추정됐다는데, 예상 피해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재는 책임 공방에 대한 이슈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칫 계약서 문구 하나 잘못 쓴 것 때문에 단순히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것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를 파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알고 계시면 이 투자하실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표 용어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건 조선업보다도 사실 해운업에서 많이 판단하는 자료이지만 조선업 사이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 BDI,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요. 개 중에 잘 알려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먼저 BDI라는 건 이 발틱 운임지수라고 해서 벌크선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지수에는 이 석탄, 철광석, 시멘트, 곡물 등을 실어서 다니는 선박들의 화물 운임이 산정이 되는데, 만약 이 수치가 높다면 원자재를 실은 배들이 자주 돌아다닌다는 의미이고, 그 말은 산업 생산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말이며, 이 수치가 낮다면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특히 올해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했던 이유는 바로 이 BDI 운임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을 중심으로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조선도 조선이지만 이 BDI 지수는 이 원자재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은 지표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요.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중국 컨테이너 지수만 잘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요. 지리적인 여건이나 인구 밀도, 그리고 토지 면적의 특성상 그동안 중국은 우량 기업들의 생산 거처로 이용이 됐었죠. 그리고 세계 각 지역으로 유통을 했는데, 이런 허브 개념으로서 중국 영토가 활용되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운반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특성상 중국의 운임지수는 가장 이 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알고 계시면 좋은 팁은 유휴선박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휴선박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쉬고 있는 배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수치가 높다면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 수치가 낮다면 배가 풀가동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는 이 수치가 이 0%에서 한 자릿수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를 구매를 했을 때 신차 인도가 늦어지는 이유 또한 이 부품을 실어 나르는 배가 워낙 없고 바쁘다 보니까 이 조립을 하는데도 몇 개월씩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조선업은 유가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사실 해운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료비나 렌탈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건 해운회사들에겐 굉장히 악재지만, 오히려 이렇게 배를 빌려서 중고선이나 기존에 이제 있던 배들을 렌탈을 해서 이 해운을 하는 것보다 아싸리 그냥 배를 구매를 해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선주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실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유가 시대이고, 친환경 선박이나 이중연료 선박 등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 시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다시금 고유가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조선사들의 수준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분명하게 조선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버블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이 전세계 경제는 회복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 이로 인해 전세계 화물 물동량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업황이 안 좋았었던 시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수주라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말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고 플레이어를 잘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배가 출발지를 떠나 바다를 건너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빠르진 않지만 결국 정확하게 위치로 오는 것처럼
정확하게 종착지로 도착을 하는 것처럼 해당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 역시 그런 방향성을 믿고 기다려 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2부에 걸쳐서 이 조선산업의 업황과 현황 그리고 알고 계시면 좋은 팁들을 전달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이나 월봉처럼 넓게 표기해 놓은 차트들을 보면 아직도 낮은 위치에서 횡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 침체가 길었고 이제 다시 경기가 호황기로 접어드는 만큼 과거의 영광을 찾아올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수많은 정보들을 전달드리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